안녕하세요. 황병준TV 황병준입니다. 제가 6월 초에 애견샵을 창업하겠다고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짜 차릴 거냐, 어디다 차릴 거냐, 얼마나 드냐, 야 정말 그거 잘 되겠다, 요즘에는 애견 천만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소식이 없냐는 거예요. 보통 가게 차리고 뭐 매장 차리고 그러면 가게 없고 한 달 안에는 인테리어 다 끝나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첫 번째 편에 이어 두 번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은 자금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금을 내가 과연 끌어당길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맨 처음엔 한 5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만 대출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첫 번째 이제 찾아간 데가 제1금융권 은행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그냥 가서 말로만 이제 했죠. 제가 이제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그럼 서류 가져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나오는가 확인만 하려고 간 거니까, 근데 맨 처음에 50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왜 500밖에 안 나오냐,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서류를 떼갖고 갔죠. 이 소득금액 증명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본, 그리고 위촉증명서, 그러니까 재직증명서죠. 그리고 이제 떼가지고 갔습니다. 떼가지고 가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컴퓨터에 이제 전사를 이제 입력을 해봐요. 그럼 딱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2천만 원 나온다고. 근데 제가 우리은행에는 그때 펀드 매달 10만 원씩 나와서 펀드로 운영되는 우리는 펀드 하나 가입돼 있었고, 청약저축이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저축은행 왔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뭐 그 정도 나온다고 치는데, 이자율은 7.1%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을 그쪽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간 데가 국민은행을 이제 찾아갔어요. 국민은행은 제 이제 급여가 많이 들어오는 이제 통장이라서 거기에 가서 아무 소리 없이 가가지고 얘기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50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그냥 가서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을 이제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소득금액 증명원 그거 가지고는 대출이 우리은행보다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5월 달에 소득신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소득신고 한 거, 소득금액 증명이 된 그 금액이 나오면 7월 3일 날에 그게 나와요. 근데 제가 재작년 수입보다 작년 수입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럼 소득이 많을수록 이자율은 싸지고 대출 한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거기 대출 담당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 수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소득증명이 나오는 날이 7월 3일이다. 7월 3일 날에 다시 와가지고 상담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7월 3일 날에 이 소득증명서를 떼가지고 이제 갔어요. 재작년 수입은 한 2천만 원 소득, 세무사에서 신고를 다 하죠. 2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됐고, 작년 수입에서 따니까 한 5,800만 원 정도가 소득금액이 돼 있더라고요. 5,800은 굉장히 수입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걸 했더니 3,200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자율은 훨씬 쌌었어요. 6.7%. 왜냐하면 제 국민은행에 자동이체가 한 4-5개가 걸려 있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급여 통장이었고, 국민카드가 보통 100만 원 이상 국민카드는 이제 쓰니까, 그러더니 이제 적금을 하나 더 들면 1%가 더 낮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30만 원짜리 들라고 하길래 돈 벌어서 애견샵 잘 해가지고 돈 벌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를 가서, 그러니까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거기를 가서, 왜냐하면 사업체를 차려서 운영을 할 때, 매장을 차려서 운영을 하다가 자금이 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쪽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서류예요. 거기 가서 상담한 서류인데, 2019년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2차 보전 지원 계획 공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업자를 내기 전에는 돈을 어디서 대출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라 도청이든 구청이든 시청이든 간에 힘들어요. 근데 사업자를 내고 2, 3개월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이런 자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운용 자금을.
그러면 여길 보면 최대 5천만 원이에요. 최대 5천만 원. 이자는 3%. 그러니까 거의 제가 받은 거에 반 미치죠. 이런 것들이 시청에도 있고 구청 가봐도 되고 그리고 도청 가도 이러한 제도들이 있어요. 이걸 충분히 이용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 이제 물색해 놓은 매장을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색한 데 가가지고 뭐 보증금도 깎고 솔직히 월세도 많이 깎았어요. 왜냐하면 좀 약간 공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문 닫는 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주인도 상가가 보통 보면 2억에서 한 7, 8억까지 해서 상가를 사잖아요. 그럼 그걸 현금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현금 내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서 사기 때문에 이분들도 공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관리비 나가죠. 은행 이자료 나가죠. 굉장히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깎아달라고 얘기해서 좋은 계약에 이렇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14일 날에 했는데 올해는 며칠이죠? 7월 25일이죠. 꽤 시일이 걸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매장 애견샵 예쁘게 하나 차려서 그냥 나하고 이제 직원하고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꾸며 갈까. 이건 진짜 자영업이죠. 근데 제가 하는 거는 프랜차이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장을 어떤 영상에서 계속 띄었지만 매장을 한 개 할 게 아니라 직영점만 일단은 목표는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BI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 로고도 있어야 되고 뭐 그 브랜드라 그러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 친구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을 하는 친구한테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검토하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설계비만 1,500만 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해달라 뭐 시공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네 회사가 움직이면 그 절대 못한대요. 그래서 다른 분을 이제 소개를 시켜줍니다. 진짜 실력 좋은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를 했어요. 난 프랜차이즈를 할 거니까 처음부터 BI 작업도 함께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쪽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도면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전에 그걸 진행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애견 사업은 허가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청을 찾아가야 돼요. 산업환경과를 찾아갔어요. 저는 용인이니까 기흥구청을 이제 찾아갔죠. 거기서 찾아가니까 하는 일이 미용 있고, 그 다음에 위탁 있고, 그 다음에 장묘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려면 거기마다 다 그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사이트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내가 미용이다. 그러면 그거를 10시간 동안 다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을 봐요. 시험에서 70점이 넘지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 더 줘요. 떨어지잖아요. 다시 10시간 동안 다시 들은 다음에 또 응시해야 돼요. 저는 진짜 솔직히 그냥 틀어놨어요. 시험 볼 줄 몰랐죠. 그 들은 것만 갖다 내면 되는 줄 알고 딱 들었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첫 번에 딱 했더니 60점으로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했더니 전 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료증이 나와요. 이걸 갖고 가야 돼요. 그럼 갖고 구청을 가요. 구청에서 이제 맨 처음에 무슨 서류, 뭐 서류 준비해 오세요. 하면 뭐 초본서부터 모서부터 뭐 떼가지고 상가차 임대 계약서까지 이제 탁 드리려면 이 수료증도 내고 그러면 다음에 뭐 동물 미용업이다. 이렇게 딱 하면 여기에 미용 작업실에 테이블 뭐 사물함 몇 개, 일반 욕조 몇 개, 드라이 몇 개, 세탁기 소독기 몇 개, 동물 대기실에는 기저귀, 뭐 자율급식대, CCTV 이런 목록을 정확하게 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애견 유치원 해야 되고 그리고 애견 호텔업 그리고 미용 해야 되고 목욕 요거 해야 되잖아요. 거기마다 이런 내용을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면서 또 거기는 도면을 내라 그래. 도면을 이렇게 손으로 그려서 내도 된대요. 근데 저는 어차피 맡겼잖아요. 디자이너한테, 설계사한테 이제 맡겼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 도면은 뭐냐면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 디자이너한테 줘야죠. 그래야 되고 이걸 보고 대충 도면이 이제 작성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온 1차적인 도면을 가지고 이거를 구청에 갖다 내야 돼요. 이렇게 디자인 된 거를 갖다가 이제 내야 돼요. 근데 그쪽에서 여기가 몇 센치죠? 여기가 여기 몇 센치죠? 여기에 뭐가 있나요?
야, 이거를 다 곱하고 더해서 거기다 또 적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걸 어떻게 해요? 저는 평수에 익숙하고 제가 또 설계사나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건축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면에다가 계산기 펼쳐가지고 막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 밥그릇이 몇 개인가, 아니면 미용 가위가 몇 개인가, 빗이 몇 개인가, 샴푸가 몇 개인가, 이런 것까지 다 적어서 내야 된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험에 합격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가면 합격 못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서류를 다 이제 제출을 한 다음에 이 접수증을 받아요. 접수증이 이제 15일 걸려요. 근데 이 안에 공무원이 실사를 나와요. 근데 내가 적어놓은 대로 정확하게 공사가 다 끝났는가 안 끝났는가. 이게 높아요, 층이. 이게 층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복층으로 하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단층, 1층만 단층으로만 설계도면을 했다가 그 다음에 나 복층으로 다시 한번 설계도면을 다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는 바쁘죠. 자꾸 제가 바꾸니까. 그리고 뭐 이쪽으로 자리 배치를 해달라, 저쪽으로 자리 배치를 해달라, 계단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시간을 2, 3주를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를, 매장을 계약을 할 때 주인한테 요구를 해요. 한 달 동안의 세는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그 매장 주인분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이제 제가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 치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관리비가 들어가죠. 관리비는 내지만 매장 임대료는 내지 않아요. 매장 임대료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내는데 충분히 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도면이 나왔죠. 맨 처음엔 단층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복층으로 바꾸고, 그게 벌금이 이제 세다 보니까 다시 단층으로 바꾸면서 이제 배치, 뭐 세탁기라든가 뭐 욕조라든가 이런 거 배치가 이제 다 시작이 되고, 이런 거를 또 이렇게 3D 입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또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색상 선택이라든가 위치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보면서 또 바꾸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나오냐, 이게 우드 분위기가 싫다 그러면 다시 또 바꿔야 되고, 이게 저희 이제 로고가 되는 거고요. 그 도면에 입각해서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층고가 높다고 해서 복층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벌금이 이제 강화가 돼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나온대요. 이게 뭐 몇십만 원이면 벌금 맞아가면서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복층을 포기하고 그냥 뻥 뚫린 대로 해서 공사를 견적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막상 설비팀하고 목수팀이 와서 이렇게 보면서, 설비팀에 팀장이 있고 목수팀에 또 팀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층고가 너무 높으면 나중에 사후 관리 때 문제가 생긴다. 전등이 하나 깨졌다. 전등이 나갔다. 그거 하나 걸거나 에어컨이 고장났다.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사다리를 2, 3중 사다리를 갖고 올라가서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층을 낮춰서 천장을 이렇게 치는 게 낫다. 메꾸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이제 지배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또 결정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천장을 다시 치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에어컨을 내려야 돼요. 위에 있는 에어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스프링클러를 또 다 내리고, 배기를 다 내리고, 전등 작업부터 다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공사비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제가 몰랐던 건 뭐냐면 에어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에어컨 설치업자가 와야 되잖아요. 지금이 극성수기잖아요. 에어컨에 설치업자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이미 제가 결정을 해서 공사는 이제 천정이 내려오는 걸로 해서 확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스프링클러도 내려와 있고, 부랴부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도 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8월 뭐 20일, 15일 이후에나 올 수 있고 굉장히 높은 금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인맥이 많아요. 저기 기술자서부터 저기 위에까지 이제 인맥이 많아서 여기저기 이제 연락을 해서 찾아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와서 이제 하는 걸로. 그리고 비용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감안해서 이제 주기로 하고,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가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 기간은 또 휴가가 끼고 주말에는 또 일을 안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그때가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가 벌써 들어가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전 매일매일 현장에 이제 가서 왜냐면 CCTV도 설치해야 되고 뭐 인터넷도 설치해야 되고 텔레비전도 설치해야 되고 전화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거를 요소 어디에다 한다는 거를 물론 도면상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얘기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음 먹은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는 일은 없어요. 어떻게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를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재미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즐기려고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제 극복해내고 그래야지 제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매장이 나오고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이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는 계속 뭐 전단지, 명함, 로고 뭐 이런 걸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저는 또 이제 마케팅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오픈하고 나서 손님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계속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요즘에는 마케팅이에요. 기술들은 미용 기술은 거의 엇비슷해요. 서비스도 엇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내 매장에 오게 만드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주로 하고 저희 실무자인 저희 직원은 이제 인테리어 이게 하고 있는 거 자기가 편해야 되잖아 일할 때 그거를 갖다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완공이 될 쯤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나 자영업을 이제 시작을 할 때 꼼꼼하게 다른 사람들의 예나 이런 거를 많이 보면서 해야지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거의 돈을 줄이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은 거를 공부를 하고 많은 거를 이제 보고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생깁니다. 잘 극복해내서 제 별빛 애견 제 1호점을 얼마나 제가 멋있게 차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